손흥민 없으면 토트넘 침몰, 사실이었다. BBC의 이유 있는 분석. 토트넘은 31일,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루턴 타운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0라운드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승리로 토트넘은 승점 56점이 되면서 4위 에스톤 빌라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한 선수는 이번에도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장해 최전방을 누볐다. 손흥민은 마치 해리 케인처럼 전방에만 있지 않고 이성과 측면까지 오가면서 토트넘의 공격에 모두 관여하려고 노력했다. 대표적인 장면이 전반 15분이었다. 손흥민이 팀 빌드업을 도우려고 내려왔고 데얀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준 뒤 전방으로 달려나갔다. 손흥민이 밑에까지 내려오자 루턴의 수비진도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수비 뒷공간이 광활하게 열렸고 티모 베르너가 침투할 공간이 생겼다. 베르너의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경기장 곳곳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느껴졌다. 전반 19분에는 하늘이 손흥민을 돕지 않았다. 파페 마타르사르가 공을 끊어내자 쿨루셉스키가 손흥민한테 곧바로 패스를 보냈다. 손흥민은 골키퍼를 침착하게 제친 후 슈팅을 시도했는데 우측 골대 하단을 때린 공이 좌측 골대까지 맞고 흘렀다. 뒤이어 시도한 베르너와 파페사르의 슈팅은 모두 6탄 수비에 막혔다. 후반 11분 페드로 포로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아 시도한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토트넘이 루턴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시간이 야속하게 흘러갔다. 후반 41분 손흥민의 슈타임이 시작됐다. 루턴의 코너킥을 토트넘이 역습으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전진하기 시작했다. 루턴 선수가 달려들자 손흥민은 가볍게 제친 뒤 베르너한테 패스를 찔러줬다. 베르너가 브레넌 존슨한테 크로스를 연결해줬고 손흥민도 쉬지 않고 페널티 박스로 가담해줬다. 존슨이 뒤따라온 손흥민을 보고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은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절묘하게 슈팅을 시도해 역전골을 터뜨렸다. 이후 손흥민은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교체됐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득점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승점 3점을 챙겼다. 영국 BBC는 EPL 30라운드 2주의 팀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을 선택하기도 했다. 매체는 A매치 휴식 전 풀럼을 상대로 끔찍한 경기를 펼친 후 우리는 토트넘이 루턴과의 경기에서 매우 열심히 경기하는 것을 보았다. 빌라를 날려버렸던 팀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경기가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뒤처지는 모습은 예상하기도 어려웠다. 왜 토트넘의 골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라며 토트넘을 먼저 비판했다. 이후 더욱 화나는 것은 토트넘의 꾸준하지 않는 경기력이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세계를 이겨낼 수 있는 팀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영원한 패자처럼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토트넘에서 꾸준한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그가 없었다면 그들은 가라앉았을 것이다며 손흥민의 활약을 높이 치켜세웠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이 침몰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과연 진실일까? 기록은 정답을 알고 있었다. 지난 루턴전 후 축구 통계 매체 OPTA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을 넣은 선수다. 손흥민은 5번이 결승골을 넣었다. 또한 그는 최근 EPL 4시즌 중 15골을 넣은 시즌이 3번이다. 해결사다라며 손흥민의 영향력을 언급했다. 단순히 결승골만 터뜨린 것만 해도 손흥민이 토트넘에 벌어다준 승점이 15점이다. 결승골은 아니지만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처럼 2골을 넣어 팀의 승점 1점을 선물한 적도 있다.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브라이튼전과 뉴캐슬전처럼 결승골을 만들어내는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에 안긴 승점은 어림잡아도 20점 가까이 될 것이다. 현재 토트넘 승점이 56점이라는 걸 감안하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일관성의 면모에서도 틀리지 않았다.
손흥민만큼 꾸준한 활약을 해주는 공격 자원이 없다. 제임스 매디슨은 전반기에는 펄펄 날았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후 잠잠하다. 히샬리송은 전반기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가 후반기에 살아났다. 존스는 교체와 선발로 나왔을 때의 온도 차이가 있다. 쿨루셉스키는 공격진에서 제일 아쉬운 활약이다. 그에 비해 손흥민은 전반기도 후반기도 펄펄 날고 있는 중이다. 영혼의 파트너인 해리 케인이 없는데도 홀로 완벽하게 팀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이다.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거뒀을 때 손흥민이 날아다니지 않았던 경기가 없다. 반대로 손흥민이 침묵했을 때 토트넘의 승률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을 기록 중이다. BBC는 토트넘에 손흥민이 없었다면 팀이 침몰했을 것이라며 손흥민이 팀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리그 12경기에서 5승 1무 6패에 불과하다. 5승 중 4번이 승리도 토트넘이 한창 기세가 좋았던 시즌 극초반에 몰려있다. 시즌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를 터뜨리지 못한 경기에서 토트넘은 1승 1무 6패로 극도로 부진하다. 에이스가 빛나지 못했을 때 팀의 승률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지만 토트넘의 정도는 심각하다. 시즌을 치러갈수록 손흥민이 해줘야만 이길 수 있는 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의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시즌의 농사를 결정하게 될 후반기에 들어서자 손흥민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는 중이다.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이 침몰했을 것이라는 BBC의 분석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리그 4위에 오른다면 시즌 1등 공신은 무조건 손흥민일 것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을 기록 중이다. BBC는 토트넘에 손흥민이 없었다면 팀이 침몰했을 것이라며 손흥민이 팀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한편 이번 루턴전 득점으로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최고 레전드 중 한 명으로서 인정받는 길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다. 2015에서 2016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한 손흥민은 지난 9년의 세월 동안 토트넘에서만 160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에서 뛴 399경기에서 160골이라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다. 이번 골로 손흥민은 토트넘 1960년대 최고 레전드 중 한 명인 클리프 존스를 넘어서 구단 역사 최다 득점자 단독 5위에 등극했다. 1882년에 창단한 토트넘 역사에서 손흥민의 득점 기록을 앞서는 전설은 단 4명뿐이다. 280골의 해리 케인, 266골의 지미 그리브스, 208골의 보비 스미스, 그리고 174골의 마틴 치퍼스가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들이다. 손흥민이 다음 시즌까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치퍼스의 기록까지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한 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스미스를 넘어서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 3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2. 교체 아웃 불만 음바페. 감독에게 욕한 것 같다. 오른쪽 화살표 루이스 엘리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PSG는 1일 한국 시간 프랑스 마르세유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랑스 리그 1 27라운드에서 마르세유의 2에서 0 완승을 거뒀다. 리그 1 3연패를 노리는 PSG는 마르세유 원정 승리로 18승 8무 1패, 승점 62점을 기록하며 2위 브레스트, 승점 50점에 승점 12점 차로 크게 앞서 있다. PSG는 마르세유와의 맞대결에서 음바페와 무하니가 공격수로 출전했고 덴벨레가 공격을 이끌었다. 루이스, 비티냐, 에메리는 허리진을 구축했고 에르난데스, 베랄도, 페레이라, 하키미가 수비를 책임졌다. PSG는 마르세유와의 맞대결에서 전반 40분 수비수 베랄도가 퇴장당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다. 베랄도는 마르세유 공격수 오바메양의 드리블 돌파 시도 상황에서 거친 몸싸움을 가했고 오바메양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 VAR,
이후 레드카드와 함께 베랄도의 퇴장을 결정했다. 마르세유를 상대로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PSG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무안이 대신 이강인을 투입해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이후 PSG는 후반 8분 속공 상황에서 비티냐가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PSG는 선제골 이후 후반 20분 음바페, 덴벨레, 루이스를 빼고 하무스, 아센시오, 우가르테를 투입했다. 음바페를 대신해 PSG의 공격수로 교체 투입된 하무스는 후반 40분 추가골을 성공시켜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하무스는 속공 상황에서 아센시오의 패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한복판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마르세유 골망을 흔들었다. 음바페는 마르세유전에서 교체 아웃되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프랑스 매체 르십스포르트는 음바페의 교체 아웃은 이제 습관이 됐다. 음바페는 PSG에서 풀타임을 뛰지 않았다며 음바페의 최근 경기 중 잦은 교체 아웃에 대해 전했다. 프랑스 매체 옹즈는 음바페가 경기장을 떠나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욕을 했는지 증명하는 방법은 없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음바페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언급했다. 프랑스 RMC 스포츠 등 다수의 현지 매체는 음바페에게 교체 아웃되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음바페는 마르세유전에서 슈팅 없이 경기를 마쳤다. 31차례 볼터치를 기록한 음바페는 4차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 2차례 성공했지만 마르세유를 상대로 다소 고전했다. 프랑스 매체 90MI는 음바페는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마르세유와의 리그 1 원정 경기에서 눈에 띄지 않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PSG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마르세유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교체 아웃된 음바페가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매주 가은 질문을 해서 피곤하다. 나는 감독이고 매일 결정을 내린다. PSG를 떠날 때까지 결정을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는 항상 팀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며 음바페가 교체됐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는 뜻을 나타냈다.